자금을 받았을 때 이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. 자, 네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집중 단속, 합동 단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할 때 내잖아요. 그쵸. 그 중에 차입금이 3천만 원 이상, 기타 자금이 100만 원 이상 이신 분들한테 지금 일시에 자금 소명하라고 통지서가 다 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되게 쇼킹하다. 상담 많아요? 그런 상담은 저희한테 별로 없어요. 아, 그래요? 상담은 그냥 그런 근데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가장 핫 이슈 되는 것들은 네.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내 자금이 아닌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할 말씀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렇게 되면 증여세하고 또 연결이 그렇죠. 안 되나요? 증여세가 연결이 되는데 이미 증여를 받은 거예요. 네. 증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. 투자하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게 되면 그 자금을 받았을 때 이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. 강의 때 또 네. 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굉장히 네. 중요한 부분 이슈가 있어서 11월 9일부터인가? 네. 강의 시작이? 네. 맞아요. 지금 네오비에서 강의 네, 맞습니다. 맞아요. 네. 마감 됐어요? 아직 몇 자리 남았어요. 아, 몇 자리 남았어요. 네. 그래도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자, 그래서 지금 사실 단속과 관련해서 취급자금 증명에 관련된 얘기가 또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몄던 부분들이 실제 이게 증여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통장 거래 내역 내지는 차용증 내지는 이자 납부를 한 흔적 뭐 기타 등등의 방법들로 지금 열심히 쑤시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사실 누군가가 이미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, 자금에 대한 차용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금 차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렇죠. 그럼요. 네, 합법적으로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얘기하면 또 뭐 어쩌고 얘기가 또 나올 것 그렇죠.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대책이 필요하신 분 또는 앞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에서 진행을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 싫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세무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해라. 무슨 뭐 세금 계획사? 뭐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. 규제가 들어오면 모든 전문가랑 얘기를 하고 행위를 해야 돼. 그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저희 따로 이제 요즘에 또 하나 단어를 정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절세 플랜. 절세 플랜. 플랜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조절해 나갈까 미래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나중에 지금 당장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 주택 값이 올랐을 때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세금적에 대한 절세 플랜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셔야지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. 특히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가 같이 걸려버리면 이건 미리 뭐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세금 내고 말지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내겠죠. 근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법인으로 취득하면서 운영하는 자금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주주를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플랜을 좀 짜셔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연일 이슈가 되는 만큼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나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분 전부 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충분한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방향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11월 9일 날 세금 강의 때 얘기를 해주시나요?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?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
지금 한 8회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. 그 항상 거의 비슷한 루틴으로 진행을 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까지 파리 대책 때부터 지금까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양도세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보유하시면서 뭐 주택임대 등록을 했을 때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소득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물며 상가를 취득했을 때 뭐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임대소득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법인이나 매매법인에 대해서도 또 좀 집중적이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증여 플랜까지 또 일목요연하게 딱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 이 네.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라 그랬잖아요. 네, 오프라인. 근데 몇 자리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거 몇 자리 마감돼서 못 듣는 사람들 네. 더 안 돼요. 네. 다른 방법 없어? 일단은 어. 그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어. 일단 강의 자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저희는 온라인 강의 그래서 지향하지 않습니다. 지향하지 않아. 네. 지양하고 있습니다. 네. 꼼수 이런 거는 와서 들으라 이거네. 뭐 어쩔 수 없죠. 근데 사실 고품격 강의다, 어떤 실력 있고 수준 있는 강의다라는 내용은 노하우를 다양하게 담고 있고요. 또 노하우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편법적인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황세무사 강의 말고도 다른 분들 강의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여기서 판사님을 외치면 안 되죠? 또 누구 판사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. 또 국세청에서도 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. 그런 거를 하진 않습니다. 네,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찾아가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또 하다 보면 질의응답 하잖아요. 1대1로 질의응답을 또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알짜지. 그게 알짜죠. 네, 개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뭔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가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서는 드릴 수 없는 가장 큰 메리트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언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, 강의가 지난번에 하시고 내용이 워낙에 바뀌어서 강의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다고. 네. 근데 뭐 올해 초에 한번 했었잖아요. 네네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건데 네. 그 중간에 많은 건 바뀌진 않았어요. 많은 건 그래요?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 내년에 도래할 것들. 그렇죠. 내년에 도래할 것들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절세를 어떻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매매 법인 같은 경우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 오늘 황세무사님 특별 출연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세금에 관련된 이슈 쭉 나눠주셨는데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고 그래서 잠깐 짬이 또 나셔가지고 여기도 나와주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감사하겠습니다. 쌓이신 것 같아요. 네. 후덕해지셨어요. 임채무사. 요즘 빠졌다고 하는데 좀 그래요? 그래도 쪘나 봐요.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지금 방송해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. 거기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, 감사합니다. 조만간 개강할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